아파트에만 사시던 분들은 아파트 자체가 집합 건물로서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을 사려고 할 때 이 토지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면 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투자한 이 집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한동화입니다. 오늘은 토지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초적인 것인데 이것을 처음에 구분 안 하고 넘어가시다 보면 이런 용어들을 들을 때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세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로 인해서 내가 토지의 개념을 알고 나서 주택을 결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토지 이 정도는 알아야 집을 살 때 손해를 안 봅니다 라고 정의를 해봤을 때 제가 용어들을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. 부지, 대지, 택지, 나지, 건부지, 필지, 획지, 공지. 이것들을 한번 쫙 보셨을 때 구분이 좀 가시나요? 뭐 이런저런 용어들은 많이 평소에 들어보셨을 텐데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용어입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번 정도는 아셨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자주 쓰지 않으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의 가불의 모든 토지, 즉 건축이 가능하든 안 하든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도로 부지라든가 하천 부지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. 그래서 그 하위의 개념으로 대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. 그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주거, 상업, 공업의 용도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용지를 또 택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택지 분양이라는 용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지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을 짓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택지 분양도 많이 알아보셨기 때문에 택지에 대한 개념은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나지 같은 경우는 그냥 건물이 없는 맹토지, 우리가 흔히 허 벌판 같은 토지를 말합니다. 이 나지는 이 밑에 있는 건부지와 구분을 약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지는 건물이 없어요. 그래서 건부감가의 원칙이라고 해서 여기서 건부는 이 건물은 건축할 때 건이고 부는 우리가 뭐 부착할 때 붙어 있다는 거죠. 땅에 일정 건물이 있을 때 내가 그 건물의 용도와 맞는 일을 하고 싶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땅의 활용 용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건물이 있다는 것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어떠한 땅을 말하는데 건부지보다는 나지가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떠한 규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건물이 없는 땅 같은 경우는 나지라 하더라도 건부지보다 무조건 가격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건물이 있게 되면 내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건물을 뭐 철거한다거나 이러한 부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이 나지가 높게 평가됩니다. 우리가 과거에는 땅으로 사기 많이 당하셨던 분들은 땅을 가보지도 않고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, 그리고 또 건물이 있게 되면 법정 지상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나는 나지라고 생각하고 땅을 매입했는데 정확하게 측량을 해보니 내 땅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돼 있는 건물이라면 저는 제 마음대로 그 건물을 허물 수도 없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지와 건부지 정도는 구분하셔서 그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필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원의 최소 단위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. 그래서 그냥 한 단위인 거죠. 우리가 사과를 사면 한 개, 두 개 사듯이 땅도 필지별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땅의 최소 단위가 되겠죠. 그런데 필지를 사서 나중에 분할하는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최소 기본적으로는 한 60제곱미터, 약 18평이죠. 그 이하로는 분할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기존에 분할이 되어 있던 곳 같은 경우는 작게라도 한 평이 될 수 있죠.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18평, 60제곱미터 이하의 평수로 필지가 많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방이라 하더라도 도심권이나 과거에 구획이 나눠져 있던 필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큰 땅을 사서 가족별로 뭐 자식에게 좀 나눠주기 위해서
집을 짓기 위해서 필지를 나누겠다 하실 때 이런 최소 단위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필지와 확실히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 획지입니다. 획지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것은 감정평가를 할 때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필지와 획지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, 공지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개념은 아닐지라도 그냥 공부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 넣어봤는데, 건폐율로 인해서 남겨둔 토지를 말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땅이 이만큼 이렇게 있는데 건폐율이 만약에 50%짜리 땅이라고 가정하면 이 절반만큼의 건물을 지은 겁니다. 그러면 이 나머지 땅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는 땅입니다. 이런 땅을 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건물이나 집을 보러 갈 때 앞마당이 넓다고 해서 여기다 뭐 지으면 좋겠다, 뭐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건폐율에 제한이 돼서 공지의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기 필지와 획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안에, 필지 안에 획지가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가격이 다른 거죠. 뭐 평당 1,000만 원짜리 땅과 평당 2천만 원짜리 땅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하나의 필지 내에 획지가 나눠질 수도 있고요.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필지가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획지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즉, 내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필지 단위로 거래를 하겠지만 그 경제적인 가치, 즉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획지 단위로 구분하는, 우리가 흔히 중개업소나 이런 데서 획지냐 필지냐 이런 용어들을 들었을 때 혼동되어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의 개념 정도는 정리해 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집을 살 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고 최근에 와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가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이 필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, 왜 요즘에 이 필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냐면,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합니다. 혹은 내가 아파트에 살고 아니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요즘에 주택으로 많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, 요즘에 주택값이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.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땅콩주택 많이 가시고 이걸 뭐 듀플렉스 주택이라고 많이 해서 단독주택을 선호하시는데,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한 필지 내에, 그림과 같이 한 필지 내에 집을 두 채 이렇게 짓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일반 단독주택, 한 필지에 한 건물을 지은 단독주택과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알아보지 않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. 그렇지만 토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나중에 큰 손실을 보는, 혹은 돈의 유동성이 막혀버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일단 이 듀플렉스라는, 즉 우리가 땅콩집이라고 하는 주택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.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땅을 나눠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가장 큰 가격을 차지하는 이 땅 가격에 대해서 절약을 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필지를 다 쓰는 단독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겠죠. 물론 앞마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절약이 되고요. 단점이라면 뭐 어떠한 집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라든가 아니면 공용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얘기고요. 그렇지만 이렇게 한 필지를, 한 땅을 같이 쓴다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 토지 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대출적인 부분이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먼저 이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살았어요. 근데 땅에 대한 소유가 공유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이 집을 들어오면서 대출을 받았어요. 그러면 물론 내 땅까지 모두 다 감정을 해서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 땅콩 주택이 3억이고 3억이다. 그러면 이 3억이라는 가격 내에는 이 토지 가격이 같이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게 되면 건물도 담보로 잡히고 이 땅도 담보로 잡힌 상태에서 이 땅 전체에 대한, 이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대출은 이미 선대출이 받아져 있는 선순위권자가 잡혀지게 됩니다. 그래서
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도 똑같이 2억의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땅에 대한 이 하나에 대한 이 선등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, 즉 선순위권자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땅에 대한 대출, 담보권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. 이것은 무슨 얘기와 하냐면 은행은 되게 겁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내가 집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앞에 선순위 대출이 아주 작은 금액,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인데 뭐 한 1억짜리 대출이 잡혀 있다거나, 아니면 세입자가 뭐 보증금 1억에 월세를 살고 있다, 이런 경우는 다 선순위권자를 없애야지만 대출이 나옵니다. 물론 제1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나올 수 있겠죠. 그렇지만 가장 큰 첫 번째 1금융권에서 대출은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대부분 대출 조건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.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만약에 3억이라는 두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. 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B라는 이 집에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러면 만약에 일반적인 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담보 범위 내에서 대출을 갖는 것은 급할 때 돈을 쓰는, 즉 돈의 유동성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유동성,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내가 담보를 갖고 있다, 주택을 갖고 있다는 돈의 유동성이 상당한 장점이 되는데, 만약에 이 B라는 집이 들어올 때는 대출 없이 들어왔지만 돈이 좀 필요해서 담보를 잡아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. 그러면 이 두 번째 집은 유동성이 필요할 때 대출이라는 것이 막히게 됩니다. 즉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와 비슷하게 땅이라는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대출을 받아버리면 그 뒤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, 즉 땅의 담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제한이 되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만 사시던 분들은 건물과 땅에 대한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주택으로 이사를 갈 때 건물과 토지에 대한 구분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 반드시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고요.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정도를 정리해 두시면 내가 주택을 얻고 토지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